31번 소재는 시금치의 철분 함량에 대한 잘못된 통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금치엔 철분이 아주 많다고 믿죠. 하지만 이건 사실 작은 과학적 실수에서 시작된 오해예요. 1890년 생리학자 구스타프 폰 붕게가 시금치의 철분 함량을 계산했는데 그는 실수로 말린 시금치의 수치를 생시금치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말린 시금치는 수분이 빠져 있어서 실제보다 10배나 높은 철분 수치가 나왔던 거예요. 이후 오류는 수정됐지만 정정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만화 캐릭터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초인적인 힘을 내는 모습이 인기를 끌면서 이 잘못된 믿음은 완전히 굳어졌죠. 오늘날까지도 부모들이 시금치 먹어야 힘이 세진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 줄 요약, 작은 과학적 오류가 시금치 전설을 만들어냈다. A minor scientific mistake led to a long-lasting myth about spinach's iron content. 32번 소재는 동물의 수 개념과 어림수 능력입니다. 동물들도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사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림수 짐작 능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대략 몇 개인지 감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가 커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죠. 이건 여러 동물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붉은 털 원숭이는 1에서 5까지는 구별하지만 그 이상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결국 동물의 수 감각은 정밀한 계산이 아니라 대략적인 추정에 기반한 셈이에요. 한 줄 요약, 동물은 수를 정확히 세지 못하고 대략적으로만 인식한다. Animals can estimate quantities approximately, but accuracy decreases as numbers increase. 33번 소재는 감정과 사고의 상호작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은 이성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정은 사고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감정을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면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이 실제 수행을 떨어뜨려 결국 그 생각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즉, 감정과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순환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 줄 요약, 감정과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며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뀐다. Emotion and cognition are interdependent, shaping and influencing each other. 34번 소재는 능력 접근법과 동물 정의입니다. 능력 접근법, 줄여서 CA는 동물의 권리를 인간과 얼마나 비슷한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과 닮을수록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기존의 시각을 거부하죠. CA는 고래나 코끼리 같은 큰 동물뿐 아니라 핀치, 돼지 같은 작은 동물도 동등하게 다룹니다. 핵심은 인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각종이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듯 모든 동물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번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줄 요약, 모든 생명은 인간과 닮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The capabilities approach values each sentient being's right to flourish in its own way. 35번 소재는 소셜미디어와 자전적 기억의 강화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 순간들을 SNS에 올리는 이유, 단순히 보여주기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자전적 기억을 강화하는 환경으로 작용합니다. 온라인에 올린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공유라는 행위 자체가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고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결국 온라인에 공유된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공유되지 않은 사건은 점점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한 줄 요약, 우리가 SNS에 올린 순간들은 단순한 게시물이 아니라 오래 남는 기억이다. Sharing experiences on social media helps strengthen autobiographical memory. 36번 소재는 식사와 다중감각 경험입니다. 우리는 하루 3번 식사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다양한 감각이 어우러진 경험인지 잘 느끼지 못하죠. 사실 평범한 식사조차도 시각, 촉각, 미각, 후각이 모두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인 다중감각 경험이에요. 음식의 색과 모양을 보고 입안의 질감을 느끼며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죠. 그리고 여기에 씹는 소리나 식기 부딪히는 소리 같은 청각적 요소까지 더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감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비로소 한 끼의 식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한 줄 요약, 하루 한 끼 식사에도 5 감각이 모두 들어있다. Even a simple meal is a multisensory experience. 37번 소재는 어린이의 반대 개념 이해 발달입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반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른쪽과 왼쪽, 예와 아니요 같은 개념은 발달 과정 속에서 점차 배워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왼쪽으로 가지마 라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왼쪽이 어디인지, 가지 말라는 게 어디로 가라는 뜻인지 아직 모호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방향뿐 아니라 하지마 같은 부정적 명령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손으로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뭘로 먹어야 하는지
바로 떠올리지 못하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두 개념의 논리적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먹지 말라는 말이 포크나 숟가락으로 먹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한 줄 요약, 아이들은 반대 개념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경험 속에서 배워간다. Children gradually develop the concept of opposites. 38번 소재는 인간과 곤충의 사회성 비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개미나 벌, 흰개미 같은 곤충들은 인류보다 훨씬 더 높은 사회적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곤충들은 유전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벌집의 구조나 개미의 행진, 흰개미의 협동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죠. 반면 인간의 사회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전적 프로그래밍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더 다양하고 유연해요. 세대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춤을 추듯 변화하고, 이 조화로운 행동은 타고난 본성뿐 아니라 양육과 문화적 학습에 의해 형성됩니다. 한 줄 요약, 곤충의 사회성은 유전으로 정해지지만 인간의 사회성은 문화로 만들어진다. Human social behavior is flexible and shaped by culture, unlike the genetically fixed patterns of insects. 39번 소재는 소비 촉진을 위한 기업의 전략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소비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세웁니다. 음식처럼 자연스럽게 소모되는 제품은 재구매가 쉬워요. 하지만 휴대폰, 자동차, 옷처럼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은 소비를 유도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구식화 전략이에요. 즉, 기존 제품이 더 이상 멋지지 않게 보이도록 만들어 새 제품을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패션 산업이 대표적인 예예요. 옷이 멀쩡해도 이건 작년 유행이야라는 말 한마디면 사람들은 새 옷을 사게 됩니다. 이 전략은 이제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까지 확장되었어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유행과 구식화 덕분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한 줄 요약, 기업은 유행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새 제품을 사게 만든다. Companies encourage constant consumption by making existing products seem outdated. 40번 소재는 착각된 진전 효과 실험입니다. 사람들은 목표에 조금이라도 다가갔다고 느낄 때 더 큰 동기를 느낀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연구자들은 이걸 검증하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카페 고객들에게 무료 커피 쿠폰 카드를 나눠줬죠. 한 그룹은 10칸짜리 빈 카드를, 다른 그룹은 12칸 중 2칸이 이미 찍힌 카드를 받았습니다. 둘 다 결국 10잔을 마셔야 무료 커피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시작에 앞서 있다고 느꼈어요. 그 결과 이들은 카페를 더 자주 방문하고 목표를 훨씬 빨리 달성했습니다. 한 줄 요약,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다고 느끼면 사람은 끝까지 가고 싶어진다. The illusion of progress motivates people to reach goals faster. 41, 42번 소재는 인공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입니다. AI는 이제 예술, 디자인, 글쓰기까지 도와주는 시대를 열었죠. 분명 AI는 창의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AI가 제시하는 결과물은 결국 과거의 조합일 뿐 완전히 새로운 창조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나 디자이너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오히려 창의적인 한계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AI의 편리함은 인간이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는 과정을 약화시킵니다. 이런 경험이 줄어들면 진정한 창의력과 예술적 성장의 기회도 함께 줄어들죠. 결국 AI는 도구로서의 역할은 훌륭하지만 창의성의 본질은 여전히 인간의 사고와 감정에 있습니다. 한 줄 요약, AI는 창의성을 돕지만 지나친 의존은 오히려 창의력을 약하게 만든다. While AI can aid creativity, over-reliance on it may hinder genuine innovation.